지금 김세연이가 통합당을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된다 하면서 그 유승민이 앉으려고 그러는 거 없지. 산업화 세대 등 과거와 단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말하는 애들하고 단절을 해야 돼 통합당이. 유승민이의 전위대 역할은 제대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할 때는. 유승민이의 전위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 김세연이 같은 애, 이준석이 같은 애. 이런 애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유승민이가 말을 할 입장이 못하니까. 마치 대변인처럼 유승민이의 대변인처럼.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파 유튜브가 내전을 하고 있어요. 내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23일날 4월 23일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펜앤마이크에서 양쪽에서 두 명씩 해가지고 그 정규재 선생은 어차피 본인이 이 음모론을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니까 이것도 음모론으로 처음부터 취급을 해버렸는데 저는 좀 과하다. 이걸 음모론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은 그냥 부정선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봉규 TV도 제가 보고 신의 한수도 보고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배승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공병호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제기하는 수준인데 그것을 음모론으로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커질 수도 있고 음모론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캐보자는 거죠. 믿자야 손해볼 거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법에 가면 밝혀질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지는 않겠죠. 법에 가서 양쪽 증거를 가지고 최정되어져 있는 증거를 가지고 다투어서 결론이 나면. 그렇지만은 지금 혹시 모르니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 단계에서 그 수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CCTV 문제도 그렇잖아요. 보관이 지금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잘 보관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몇 가지 우리가 추측도 있고 일정한 사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과장해서 확대해가지고 그냥 부정선거다라고 바로 규정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혹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해가지고 자파들은 얼마나 그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을 잘 씁니까? 이것보다 훨씬 증거가 부족할 때도 이것이 단순한 관리 부실일지 이것이 부정선거까지 연결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화해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지나치게 투쟁이다 막 그래 하는 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사실을 밝혀보자 하는데 그것까지 싹을 자르면 음모론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까지는 음모론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선거관리 부실이라는 것은 이 음모론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타난 사실만으로 볼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볼 때 그것은 음모론이 아니거든요. 부정선거까지 가는 것은 비약일 수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선거관리 부실은 분명하게 관리 부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측면에서 음모론은 아닌 거예요. 그럼 요 측면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연이라는 이 자가 유승민이가 운신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부 총질을 해왔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잘린 것은 정말 다행이죠. 우파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지금 김종인이를 내세우고 있는 거는 비대위원장으로 이거는 또 황교안이하고 입장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이가 속이 우리가 황교안이를 이야기를 하면 살아서 돌아오긴 해야 될 것도 같으면서도 유승민이한테 당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당권이라는 것을 유승민이 쪽 애들이 지금 한 10명이 국회의원이 됐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장악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태경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당권까지 장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보다는 황교안이가 낫다. 어떤 분들은 막 유승민보다 못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배신감이 드셔가지고 그렇지만은 걔네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이도 살려내야 된다.
살려놔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막 쏙쓰린 이야기죠. 속이 불편한 이야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홍준표라든지 누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김문수도 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도 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김세현이처럼 물론 저쪽 입장에서 전혀 입장은 다르지만 뭐 좀비 정당이다 하고 민폐 정당이다 하고 해체돼야 될 정당이라 하면서 지가 공천관리위원 했으면서도 지 책임에 대해서는 그래야 끝까지 나갈 때 칼을 꽂고 가잖아요. 지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차후를 생각을 하면서 우파의 강성우파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강성우파를 극단적인 사람들로 매도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그 안에서 머리 역할을 했으니까. 김세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락한 통합당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데 참 김세현이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보면은 지가 죽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몰락한 통합당 해체가 답이다 하면서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가 죽여놓고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자클릭 해갖고 죽은 거 아닙니까, 통합당이. 지가 자클릭 하는데 기여한 거잖아요. 지가 죽여놓고 지가 죽였는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서 통합당이 몰락했다고 해체가 답이라 하면서 자기가 죽은지를 모른다고 하면서 지가 죽인지를 모르면서 지가 죽여놓고 네가 왜 죽였노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지가 브레인 역할을 해가지고 말이죠. 죽는데. 그렇게 하면서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된다.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종인은 한번 쓰고 버렸으면 됐어요. 뭘 또 한 번 더 쓰려고. 저도 김종인에 대해서 선거 때는 우리 편이니까 그래야지만 패장이잖아요. 패장은 물러가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간에 패장이잖아요. 지금 공천 위원들 다 패장이죠. 황교안이만 물러납니까? 황교안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김세현이라는 이 자는 말이 많아. 혓바닥이 길어요. 타짜에 나온 아기도 아닌데 혓바닥이 길어요. 에? 과거하고 단절이 필요하다 하면서 산업화 세대에 물러가야 된다고. 70년대 산업화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 인식을 못한다. 아이고 정말 여러분 과거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우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전쟁에서 지금 저런 애가 연구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과거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면 미래 전쟁에서 지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건데 1984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제하고, 그래서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통제하는데 이 산업화에 대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산업화를 살려놔야 우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김세현이라는 이 자가. 이런 애들이 통합당의 머리를 맡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의도 연구원장 물러날 때도 김세현이 혓바닥을 가지고 또 쏘갔딱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안 물러나려고 했는데 억지로 물러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불출마 선언할 때도 황교안에 하고 다 물러나야 된다고 좀비 정당이라 하고 해체가 답이다 하고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내부에서 독한 창지를 가지고 말이죠. 창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지르는 것처럼 혓바닥을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유승민이 운신을 높여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고 유승민이를 반 대통령이나 안 그러면 당대표나 이리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세력 확장해가지고 자기도 기회를 보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부산시장이나 이런 거 공천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젊으니까 먼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면은. 꿈이 크고 야심이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꼭 야심 있는 애들이 이러거든. 자기 당, 조직 이런 건 어쨌든 상관없다. 나는 전체 국민의 신임을 얻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내부를 향해서 칼질을 하는 거예요. 저 이준석이처럼. 이준석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사기 탄핵 외치니까, 공산주의 외치니까 보수가 소멸됐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을 하거든요. 그럼 사기 탄핵을 탄핵이라 그러지. 그러면 탄핵이 공정했다 그렇게 외칠까? 정의감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준석이의 정의는 어디 있냐고. 자기는 탄핵을 한쪽에서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지. 바른정당 애니까.
유승민이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탄핵을 외칠수록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 좁혀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파 내에서 우파를 저격하는 자들이 누군지 그 저격하는 자를 저격을 해야 돼요. 이거를 밖에서는 하는데 그 당 안에서 이거를 저격을 해야 되는데 차명진이 같은 애들이나 저격을 하려고 하고 말이죠. 제명을 하려고 하고 우파의 색깔이 강한 자들을 저격을 하려고 하고 저렇게 민폐정당이다, 좀비정당이다, 역사적 민폐다, 해체시켜야 될 당이다 저렇게 하면서 내부를 향해서 내부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찌르는 애들을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우파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지금 김세연이가 통합당을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된다 하면서 그 유승민이 앉으려고 그러는 거 없지. 산업화 세대 등 과거와 단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말하는 애들하고 단절을 해야 돼. 통합당이 이번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그런 애들하고 단절이 못 되고 그런 애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김세연이 줄 타고 들어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런 애들이 김세연이 저런 애들이 계속 유승민이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지금 줄 타고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유승민이의 전위대 역할은 제대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할 때는 유승민이의 전위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 김세연이 같은 애, 이준석이 같은 애 이런 애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유승민이가 말을 할 입장이 못하니 마치 대변인처럼 유승민이의 대변인처럼 그래서 저 당 안에서 보수적인 색깔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저런 애들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가야 좌파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파에게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기회가 우파도 좌클릭 해놓으면 좌파가 잘못하면 뭐 좌파 비슷한 애를 또 안 치겠습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선명 우파가 돼 있어야 좌파가 잘못하면 언제 우파한테 정권하면 맡겨볼까? 국민들이 그리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잘 준비된 우파. 그래서 이번에 그 사전투표 문제하고 해서 지금 우파 유튜버 내전이 벌어졌는데 너무 이렇게 출혈이 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규제 TV 같은 경우에도 신의 한수가 정규제 TV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은데 약간 간접적으로 좀 비평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신의 한수가 구독자가 지금 많다 보니까 정규제 TV 구독자가 한 10,000명 가까이 준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공명화 사태처럼. 그런데 정규재 선생은 이준석이하고 김세연이하고는 조금 입장이 전혀 다른데 이번에 그렇게 좀 매도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규재 선생이 조금 과도하게 이것을 음모론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습성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인데 정규재 선생은 조금 음모론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니까 약간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단순하게 음모론으로 취급하기에는 약간 증거가 체증이 더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선거관리 부실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규재 선생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입장을 개를 달리야 합니다. 개를 달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거관리 부실은 분명하니까 사전투표제 이거를 우리가 손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투쟁 동력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니까 가능하진 않은 거죠. 가능하진 않은데 이런 문제를 증거로 지금 남겨두면서 다음에 바꿀 수 있을 때는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투쟁하는 건 나쁘지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정거가 있어도 없어져 버리니까 우파 유튜버 내전에서 사실은 승자는 없을 겁니다. 다 패자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싸울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신세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 이중구가 경찰한테 넘어간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수에 당해가지고 칼춤을 주게 되잖아요. 중국 애들하고. 그 판에 의해서 이제 두 파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근데 내분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중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칼춤을 추거든요. 우파에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증거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선거관리 부실은 분명하게 이렇게 요 증거만 해도
몰아붙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카드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한번 갈 때까지는 가보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서 표현을 하고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저희가 피해가지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다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봉규 TV도 그렇고 뭐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아스팔트니까 지금 정강훈 목사님도 손발이 묶인 채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집회 참여는 못한다 하고 지금 보석인가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것 같은데 5천만 원인가 그 보석은 또 다 다음에 돌려받지 않습니까? 보석금이라는 건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래야 하는데 투쟁의 계절이 온 거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투쟁에 좋은 소재가 되는데 그 재료 모멘텀이 되잖아요. 되니까 한번 싸워보는 거죠. 이런 것이 없어도 좌파는 가구병 강풍을 일으키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훨씬 그거보다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우파는 어디 안 가거든요. 좌파보다는 아무래도 덜해요. 정규재 선생도 우파 음모론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막 우파 음모론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번 건은 과거의 음모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규정할 단계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선거관리 소홀은 분명하다 정도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말이 길어집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